자, 이번 시간부터는 물권법 각칙이에요. 점유권부터죠. 414페이지 봅니다. 자, 점유권이란 것은 점유제도를 권리로 인정하는 제도인데요. 먼저 점유권이라는 할 때 이 점유가 전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 점유가 뭐냐면 물건을 어떤 권리가 있냐 없냐를 따지지 않고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것을 점유라고 합니다. 이 점유의 개념이죠. 자, 이렇게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으면 이 자체에다가 여기에다가 우리 민법은 권리성을 인정한다. 법이 보호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권리를 인정하는 이 권리 이름이 바로 점유권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415페이지에 점유권의 의의가 있죠. 점유권이란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에 부여되는 법적 주의를 말한다. 그래서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것이면 되고 그 지배가 어떤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즉 소유권자인지 지상권자인지 전세권자인지 질권자인지 여부 따지지 않고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 점유할 권리 이거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점유권은 그냥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는 그 자체로서 점유권이라는 물권이 있는다는 것이고요. 점유를 정당하게 하는 이런 권리를 우리는 점유권이라고 하지 않고 이것은 본권이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보통 본권과 점유권을 대비할 수 있다 이렇게 보겠죠. 점유를 정당화하는 권리 또는 점유할 권리 이걸 본권이라고 하고 이 본권의 대표가 바로 소유권입니다. 내가 소유권이 있으니까 당의 소유물을 직접 사실상 지배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죠. 그러니까 소유권이 가장 본권 중에 대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그 안에 보시면 일어났죠. 점유권과 본권을 구별하는 가장 좋은 예가 이 갑의 물건을 예컨대 갑의 소유 자전거를 이것을 을이라는 사람이 절취했다. 그러면 을은 절도범이죠. 절도범을 뭐라 하냐면 도인이라고 합니다. 도인 이렇게 도둑질한 사람. 그러면 이 사람이 이렇게 절취해서 가져왔겠죠. 이렇게. 자, 이때 을은요 이 자전거를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은 존재하게 돼요. 이렇게. 그래서 다만 여기는 소유권이란 본권은 없죠. 점유권이 있으나 본권은 없다. 근데 여기 이때요 도둑맞은 이 소유자 갑이요. 이 사람은 점유를 상실했기 때문에 점유권은 사라져버렸죠. 가지고 있던 권리가 그죠? 여기 이리 가버렸으니까. 그러니까 그러나 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이라는 본권은 여전히 가지고 있죠. 이게 소유권이라는 본권입니다. 그죠? 이렇게. 이거는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점유권과 본권을 이렇게 대비해서 이해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 점유권을 공부함에 있어서 본권이라는 개념을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 이런 이야기죠. 어쨌든 간에 이 점유권은 일단 물권이다. 그렇죠? 물권이다. 그래서 우리 물권이기 때문에 이 물권인 점유권 안에는 일정한 효력을 우리 민법에서 부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효력을 여기서 이제 하나씩 배우려고 하는 겁니다. 자, 점유 개념은 일단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말한다. 그죠?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을 점유로 한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고, 이 점유란 지배, 사실상 지배라는 것도 이것도 관념적입니다. 이게 관념적이다 보니까 점유권이라는 권리도 관념적 권리다. 이 말은 뭐냐면 판단을 해봐야 된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지 아닌지를 판단해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게 416페이지에 보면 요건에 양갈로 2번에 보시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어떤 물건이 어떤 사람한테 지배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자료를 종합해서 판단한다. 이런 거죠. 예를 들면 그 물건과 사람 사이에 공간적 거리라든지 또 타인의 지배 가능성, 끼어들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
또 당의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 뭐 이런 등등 또 장소적 관계까지 다 고려해서 판단해 보는 그런 내용이다. 뭐 이 정도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관념적 권리다 이렇게 보셔야겠어요. 자, 그러면 이 점유권에는요 여러 가지 재미있는 현상, 개념들이 나오게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자, 우리는 점유권을 기본적으로 개념을 이렇게 했어요. 물건을 사상 지배하고 있으면 거기에 우리 민법이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한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점유권을 인정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요소는 물건을 사상 지배하는 것. 이게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근데 우리 민법에요. 개념적으로 물건을 사상 지배는 하나,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바로 점유 보조자란 거예요. 점유자를 위해서 보조해 주는 사람. 예컨대 가정부라든지 또 운전기사라든지 사장님의 운전기사, 또 공장에서 일하는 막노동 일하는 뭐 일용 근로자라든지 또 하급 공무원도 상급자로부터 명령 받으니까 하급 공무원이라든지 이렇게 해요. 실제로 보조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라는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이 점유 보조자는 점유권이 없다 이 말. 그런데 이 점유 보조자는 이 보조 형태가 뭐냐? 물건을 사상 지배해요. 자, 이 점유 보조자는 물건을 사상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사상 지배는 왜 하고 있느냐? 왜 하냐 하면 바로 뒤에서 지시하고 명령하는 사람이 있고 그 지시 명령에 복종하는 의미로서 점유 보조자가 그 물건을 사상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뒤에 있는 점유주와의 관계에서 점유주의 지시 명령에 복종하는 관계입니다. 이런 내용의 의미가 점유 보조자한테 존재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지시 복종 관계, 그죠? 명령 복종 관계, 이런 관계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지배하고 있는 거다. 이런 상태의 사람을 뭐라 하냐? 점유 보조자를 한다. 그러니까 가사 도우미 같은 경우에 보세요. 그러면 그 집안의 부인께서 바쁘시면 하루 1일 가정부를 좀 부탁하겠죠. 가사 도우미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부인이 지시하는 내용대로 그 물건을 지배하면서 가사 도우미는 일을 처리해 줘야 되죠. 이때 그 가사 도우미가 물건을 지배하고 있다는 것이 점유권이 있느냐? 아니란 거예요. 그 부인이 지배를 하는데 그 도움을 주는 것이죠. 그게 뭐냐? 보조를 해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럼 이때 그 부인이 바로 점유주가 되는 것이고 주인이 돼요. 점유주가 뭐냐? 바로 점유자가 되는 거예요. 점유권자가 되는 거죠, 이 사람이. 그래서 이분이 점유권자가 되고, 즉 지시 명령하는 사람입니다. 그죠? 그 다음 복종하는 사람이 뭐냐? 이게 바로 이 사람을 도와주는 점유 보조자다. 이렇게 표현한 거죠. 이렇게 보조자 한다. 이렇게. 따라서 점유 보조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됩니다. 이 점유 보조자가 직접 물건을 사장 지배하고 있어야 되고, 두 번째, 그 지배가 바로 이 점유주인, 점유권자의 지시, 명령에 따르는 복종관계에서 점유하고 있어야 된다. 이런 상태가 되면 점유 보조자가 된다. 이게 되겠죠. 이게 되면 점유 보조자는 뭐가 없다? 점유권은 없다. 이게 되겠죠. 점유권이 없으니까 점유권에 기하여 행사할 수 있는 우리 민법상의 점유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없죠. 이 사람 뭐죠? 다만 여기에 점유권은 인정되지 않지만 점유 보조자는 이 점유권자의 점유주, 이 점유권자의 점유를 그 다음에 점유권을 존속하기 위해서는 이 물건의 사장 지배가 점유 보조자가 계속 해줘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해석상 점유 보조자 자기 힘으로 다른 사람이 그 점유 지배하고 있는 상태를 뺏어가면 탈환할 수 있도록 자력 구제권을 인정해 줍니다. 이렇게요. 즉 점유 보조자는 점유자는 아니지만 점유권은 없지만 해석상 자력 구제권을 허용하자.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 그래요. 점유주를 위해서.
그죠? 점유주를 위해서 자력구제권을 인정해주자. 이것이 여러분 교재 417페이지예요. 그 요건에 보시면 첫 번째 물건에 대한 사실상 지배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점유 보조 관계가 있어야 되는데 이 점유 보조 관계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지시 명령에 따르는 복종 관계에서 한다. 이게 점유 보조 관계라고 한다. 이렇게 하죠. 점유 보조 관계 있어야 한다. 그러면 점유 보조자가 된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자, 거기에 점유 보조 관계를 여러분 잘 한번 읽어봐 두시기 바랍니다. 특히 디귿에 보면 자기 소유물임에도 불구하고 점유 보조자가 되기도 한다. 그런 경우도 있을 수 있다. 뭐 유아를 예를 들어 놨죠. 예를 들어 부모로부터 선물 받은 어린이가 그 자기에게 선물 받은 물건에 대해서는 소유자이지만 그 아이가, 그러나 그 부모님 입장에서 보면 점유주가 부모가 되고 그 아이는 그래 점유 보조자가 되는 이런 상태가 되겠죠. 자, 효과는 점유자가 아니다 이랬죠. 점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점유권에 기초해서 발생하는 내용은 인정할 수 없다.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자, 그런 내용들을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반면에 이에 반해서요. 물건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간접 점유자라는 게 있어요. 자, 그 간접 점유자는 말 그대로 점유자인데 간접적으로 지배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죠. 그러면 간접 점유 어떤 내용이냐면 직접 점유하는 사람을 만들어내서 직접 점유자, 이 사람으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 지배하게 하고, 이렇게요. 직접 점유자로 하여금 물건을 직접 지배하게 하고 자기는 간접적으로 지배하는 거죠. 이 사람은 뭐예요? 그러면 물건을 사실상 지배는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기가 지배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요. 자, 이때 간접 점유자가 직접 점유자한테 지배할 수 있도록 이렇게 관계를 맺죠. 이걸 뭐라 그러냐?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 사이에는 직접 점유자가 그 물건을 지배할 수 있도록 간접 점유자가 건네주게 됩니다. 이런 관계를 뭐라 하냐면 점유를 매개한다 이렇게 해요. 이렇게. 그래서 결국은 점유 매개 관계가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 사이에 존재하게 됩니다. 이렇게요. 그렇게 되면 이 직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직접 지배하고 있고, 여기에 있는 간접 점유자는 물건을 사실상 직접 지배는 하지 않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지배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왜냐하면 이 관계가 종료되고, 그러면 이 관계가 끝나게 되면 여기 있는 직접 점유자가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다시 회수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반환을 청구할 수 있어요. 이 반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상 지배를 직접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나마 지배하고 있는 힘이 있기 때문에 돌려달라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이런 면에서 간접 점유자는요, 점유자로서 권리를 갖는다 그죠. 그래서 점유권자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점유권은요, 주체가 다른 두 사람 이상이 동일한 물건에 점유가 중첩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예를 들면 여기에 간접 점유자와 직접 점유자라는 이 두 사람이 존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있는가 이럴 수 있죠. 자, 여기에 임차인이 임대인으로부터 물건을 빌려서 이렇게 지배하고 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이 뭐죠? 직접 점유자가 될 것이고, 이게 빌려준 임대인은요, 간접 점유자가 되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두 사람 임대차 관계가 존재하겠죠. 임대차 관계. 그래서 이게 직접 점유자가 존재하고, 그 다음 점유 매개가 매개 관계가 임대차 관계라는 관계가 존재하니까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가 된다. 이래 되겠죠. 그죠? 그래서 간접 점유자가 되기 위한 요건은 두 가지입니다. 직접 점유자가 직접 물건을 지배할 것. 두 번째, 직접 점유자와 간접 점유 사이에 점유
매개 관계라는 이런 관계가 존재할 것. 이게 되면 간접 점유자가 인정될 수 있다. 이게 되겠죠. 자, 이것은 여러분 교재 418페이지에 요건에 되어 있죠. 첫 번째, 점유 매개자의 직접 타주 점유의 존재. 그런데 이게 점유 매개자예요. 요 임차인이 바로 요 사람을 점유 매개자라고 하는데, 요 사람을 점유 매개자, 직접 점유자를 말합니다. 이렇게. 그 다음에 점유 매개 관계가 존재할 것. 요거죠. 이 매개 관계는 뭐 중첩적으로도 있을 수 있고 반드시 유효할 필요도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또 요 점유 매개 관계의 성질을 알아두셔야 되죠. 예를 들면 이 임차인이 다시 전대차를 해버리면, 이렇게 전차인한테 이렇게 빌려줘 버리면 이 전차인이 직접 점유자 되고, 그럼 여기 있는 임대인은 여전히 간접 점유자로 존재하죠. 이렇게요. 물론 이때 임차인도 간접 점유자가 됩니다. 왜? 이 사람이 직접 점유자 되고 이게 점유 매개 관계 될 거 아닙니까? 이게 전대차 계약. 그러면 전대차 계약과 임대차 계약 이 두 개의 관계에 의해서 임대인은 간접 점유자 지위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 관계가 점유 매개 관계, 또 전대차 계약 관계가 점유 매개 관계. 점유 매개 관계가 중첩해서 간접 점유자, 임대인을 간접 점유자로 만든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할 수 있고, 이때 이 간접 점유자는 점유권자이기 때문에 점유권의 내용을 실현할 수 있겠죠? 따라서 점유권에 의해서 침해가 있으면 물권 청구권 행사할 수 있겠죠? 이것이 인정됩니다. 다만 간접적으로 점유하기 때문에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을 침해하면 안 되기 때문에 자력 구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자기 힘으로 자기 힘으로 자기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물건을 빼앗아가면 그것을 자기 힘으로 되찾아버리는 것, 재탈환하는 것, 이런 것을 자력 구제권이라고 하는데 이것은 인정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자력 구제권을 인정해버리면 스스로 탈환해서 점유해버리니까 직접 점유자 되어버리죠. 그러면 직접 점유자의 점유권을 침해하게 되잖아. 그죠? 그렇기 때문에 간접 점유자한테는 자력 구제권을 인정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요. 조심해야겠다. 그죠? 이렇게. 그러면 간접 점유자 어떤 사람이죠? 그래요. 임대인 같은 사람, 지상권 설정자 같은 사람, 전세권 설정자, 질권 설정자, 이런 사람들을 예를 들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임차인에 대하여 직접 점유하게 한 사람, 지상권자한테 직접 점유하게 한 사람, 전세권자한테 직접 점유하게 한 사람, 질권자한테 직접 점유하게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전부 다 간접 점유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개념들 여러분 정리를 좀 해 주시라 이 말이죠. 그 다음에 점유권 자체는 상속이 가능합니다. 자, 세 번째, 점유권 자체는요 독립된 물건이기 때문에 당연히 상속이 가능하다. 그러면 상속인이요 당의 물건을 지배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상속인은 상속받은 점유권자가 될 수 있겠죠. 상속인은 점유권자가 될 수 있어요. 그러면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 사망하신 분이 점유하고 있는 물건을 상속인이 직접 점유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즉 지배를 하고 있지 않다 하더라도 그 피상속인의 점유권이 이미 고스란히 사망하는 순간에 상속됐다 이 말이죠. 그래서 상속인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점유권자가 가능하다 이 말이지. 자, 이 부분도 같이 알아두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점유권이라는 개념이 관념적이다, 그죠?
사실상 물건을 지배하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이 인정되지 않는 점유 보조자. 그 다음에 물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점유권자가 될 수 있다는 간접 점유자와 상속인. 이렇게 예를 들면 점유권이라는 것도 관념적이다. 반드시 구체적으로 그 물건을 꽉 쥐고 있어야만 점유권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이런 이야기죠. 자, 이런 내용들을 같이 정리해 두시면 좋겠다. 자, 420페이지에 가면 점유의 모습 이렇게 정리하는데 여기는 뭐냐? 점유할 때요. 개념이 다양하게 쓰인다는 거죠. 이 점유가요. 예를 들면 여기 첫 번째가요. 자주점유와 타주점유예요. 스스로 주인의 의도를 가지고 주인의식을 가지고 점유하는 상태. 이걸 자주점유라고 그래요. 이에 반해서 타주점유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주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점유하는 거죠. 이걸 타주점유라고 해요. 이렇게 해요. 타주. 다른 사람이 주인이다. 이 말은 곧 뭐냐 하면 여기에는 당의 점유자가 소유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느냐 아니면 소유 의사 없이 점유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즉 소유 의사를 가지고 점유한다는 것은 내가 주인이다 라는 주인의식을 가지고 점유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 의사 있는 상태로 점유하면 자주점유, 소유 의사 없는 상태에서 점유하고 있으면 타주점유. 그러면 소유 의사 없는 점유한 건 뭐예요? 돌려줘야 된다 이거. 다른 사람한테 돌려줘야 된다. 이거 내 거 아니다. 다른 사람이 물건이다. 나의 물건이 아니다. 내가 소유자 아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하에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우리는 타주점유라고 합니다. 점유의 종류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때 소유의사 유무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할 거냐? 이것은요. 점유한 그 원인된 권리가 있겠죠. 그 원인된 권리는 권한이라고 그래요. 권한의 객관적인 성질 가지고 판단합니다. 이렇게요.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소유의사 유무를 판단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뭐라 하냐? 객관설이라고 해요. 객관설. 그래서 객관설 입장에서 소유의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지 점유자 마음속에 있는 주관적 의도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다는 것입니다. 여기 소유의사 하니까 그렇게 해석하기가 쉬운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객관설 뭐라고요?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소유의사 있다고 해석할 거냐 없다고 해석할 거냐. 예컨대 임차인이 임차물을 점유하고 있다 라고 하면 그것은 바로 소유의사 없는 점유로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해요.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임대차 기간이 끝나면 돌려줘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게 뭐예요? 임차권의 성질이라는 거죠. 그게 객관적 성질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차인이 점유하고 있으면 타주 점유입니다. 당신 그 물건 뭐 때문에 점유하고 있어? 이렇게 물으니까 나 임차인이에요. 이러면요. 너 타주 점유구나.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말이죠. 그 임차인이 나는 이건 내가 가져야지.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어도 역시 임차권 성격 때문에 타주 점유한 거예요. 왜? 그 사람의 주관적 의사를 가지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도둑놈의 점유요. 도인. 훔쳐가지고 훔친 사람이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뭐예요? 그걸 도인이라 그래요. 도둑. 이 도인은요. 절취할 의도라는 이 절취 행위요. 도둑질한 행위요. 이 성격이 뭐예요? 도둑질한다는 것은 물건을 가져간다는 성격이죠. 가져가겠다는 성격이죠. 성격이. 그러니까 뭐예요? 도인의 점유는 자주 점유가 되는 거예요. 설령 이 도둑놈이 말이죠. 자기가 사용하고 사용 다 하고 자기한테 필요성이 없으면 주인한테 돌려줘 버려야지. 몰래 갖다 놔 버려야지.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역시 그 뭐예요? 도둑질을 하는 행위, 절취 행위 자체가 뭐예요? 자주 점유의 성격을 갖고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도인이 도둑질한 물건을 점유하는 것은 자주 점유라고 한다 이 말이지. 이렇게 해요. 그런데 또 매매 계약에서요. 유효한 매매 계약에서 매수인이 매도인으로부터 물건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네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 매수인의 점유는
매매계약 성질 때문에 자주 점유를 해야 된다. 자주 점유로 해야 돼요. 왜? 매매계약에서 성격이 뭐예요? 매수인은 당해 매매 목적물을 대금을 지급하고 가져와야겠다. 소유권을 가져와야겠다. 재산권을 이전받아야겠다. 이런 의도를 가지고 거래하는 것이 매매계약이죠. 그 매매계약 성격 때문에 매수인이 당해 목적물을 인도받아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소유의사를 가지고 점유하고 있다고 해석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매수인이 점유하고 있는 것은 자주 점유가 되겠죠. 반대로 매매계약, 유효한 매매계약을 하고 나서 대금을 받고도 매도인이 그냥 점유하고 있다면 그것은 그래요.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넘겨줘야 될 사람이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것은 이건 내가 가져야지가 아니라 넘겨줘야 할 물건이라는 걸 알고 가지고 있다고 해석해야 되죠. 그래서 매도인의 점유는 여기 있겠죠. 유효한 매매계약을 하고 매도인이 점유하고 있다고 하면 타주 점유가 되겠죠. 이렇게. 자, 이런 내용을 여러분 정리를 좀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컨대 이런 것도 있겠죠. 증여한 경우에요. 증여계약에서 기부한 경우에요. 그래서 증여자가 자기 재산을 수증자한테 야, 내 물건 이거 너한테 넘겨줄게. 가져가라. 그래, 알았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받았네요. 누가? 수증자가. 수증자가 받았다면 그건 뭐예요? 자주 점유를 해야죠. 그러니까 수증자의 점유는 자주 점유되겠죠. 그러면 증여자의 점유는 타주 점유되겠죠. 또 공유물에 대해서 공유자 한 사람이 점유하고 있으면 뭐가 될까요? 다른 공유자의 지분권을 인정해야 되니까 그 영역 범위에서는 타주 점유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 되어 있네요. 공유자의 점유. 타주 점유가 되겠네요. 그죠? 이렇게. 이렇게. 또 명의수탁자의 점유. 유효한 명의신탁계약에서 명의수탁자의 점유. 이 사람도 명의신탁자가 진짜 권리자라는 걸 전제하면서 점유하는 거죠. 따라서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여기 되어 있네요. 타주 점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여러분이 성격을 이해할 수 있어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 구별 실익은요, 취득시효에서 아주 중요합니다. 또 선점, 소유권 취득하기 위해서요. 또 점유자의 회복자, 점유자 사이의 관계에서 책임을 지는 관계가 생기는데 거기에서도 이 자주 점유냐 타주 점유냐는 중요하다.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여러분 정리 좀 해주시고 421페이지 가면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바뀌려고 그러면 그죠? 이렇게 해놨죠? 타주 점유에서 자주 점유로 이렇게 바뀌려고 그러면 일단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사로 점유한다라는 내용이 객관적으로 밝혀져야 됩니다. 새로운 권한이 있어야 돼. 여기에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인정될 수 있어야 돼. 왜? 권한을 가지고 판단하니까, 그죠?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사 유무의 판단이 가능해야 돼. 이게 가장 중요한 말이에요. 상속은 비상속인의 점유를 그대로 승계받으니까요.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이 타주 점유라면 상속인의 점유도 타주 점유로 받아야 되죠. 승계받아야 돼요. 이때 상속인이 만약에 자주 점유로 바꾸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상속 이외의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점유 개시가 돼야겠죠. 자, 그 다음에요. 반대로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이렇게 바뀌는 거는요. 자주 점유에서 타주 점유로 바뀌는 것은요. 이거는 자주 점유 상태에서요. 새로운 권한에 의해서 소유사 인정할 수 없는 상황이 객관적으로 발생해야 됩니다. 예컨대 여기 제일 마지막 421페이지 제일 밑에 보시면 우리 판례 예를 들어놨죠. 경락 허가 결정이 있으면 종전 소유자, 그러니까 경락 허가 결정이 났다는 것은 소유자의 물건을 경매를 통해서 자 경락인에게 소유권 넘어간다라고 허락했다는 거예요. 법원이. 그러면 종전 소유자는 이제는요. 그 물건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타주 점유죠. 왜? 법원으로부터 소유권이 그래 경락인한테 넘어가는 거다라고 허락을 해버렸으니까요. 이렇게 되겠죠. 이런 내용으로 여러분 좀 봐두시면 되겠죠. 자,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거죠. 권한에 의해서 소유사 유무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 있다. 이게 도대체 모르겠다 그래도. 오리무중이다.
소유여사 유무를 판단할 수 없더라. 이런 경우에는 우리 민법이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민법에서는 일단 자주 점유인 것으로 추정해 두고 있습니다. 소유여사 유무가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다. 그럴 때는 자주 점유로 추정하고 있다. 이게 민법의 태도입니다. 우리 민법. 그러니까 자주 점유로 추정을 하기 때문에 자주 점유가 아니라고 하는 사람, 이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아님을 입증해야 됩니다. 입증 책임. 이러겠죠? 자, 자주 점유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 다음에 선의 점유, 악의 점유가 있어요. 그죠? 두 번째, 선의 점유란 개념과 악의 점유란 개념을 또 알아두셔야겠는데, 선의 점유는 점유할 본권이 자기한테 있다고 오신하여 점유한 점유입니다. 점유할 본권이 있다고 이런 거죠. 그러니까 본권이 자기한테 존재하고 있다고 오신한 상태로 잘못 믿은 거죠. 점유하는 것을 우리는 선의의 점유라고 해요. 그래서 오신을 해야 돼요. 잘못 믿었어야 돼. 믿고 점유하고 해야 돼. 내가 소유자다라고 믿고 점유하는 거. 내가 지상권자다라고 믿고 점유하는 거. 알고 보니까 소유권이 없어. 알고 보니까 진짜는 지상권자가 아니야. 알고 보니까 전세권이 없어. 뭐 이런 식으로요. 자기에게 본권이 존재하는 줄로 그렇게 믿고 점유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 내가 오신했구나. 이런 점유예요. 이걸 선의 점유라고 해요. 이에 반해서 악의 점유는요. 악의 점유는요. 그래요. 자기의 본권, 자기에게 본권이 없나? 라고 의심하면서 점유하는 거예요. 즉 본권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을 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상태면 전부 악의 점유돼요. 의심하면서 점유하고 있으면 전부 악의 점유. 의심하는 그 자체가 벌써 악의 점유가 돼버려요. 의심하는 거. 내한테 본권이 없는 거야? 라는 상황이 발생해버리면 전부 악의 점유라고 한다. 그러니까 여기는 자기 본권의 존재에 대해서 부존재를 알고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고 점유하는 것도 악의 점유가 되고 심지어 의심하면서 점유하고 있는 것도 악의 점유다. 이런 이야기죠. 이 의미가. 그래서 선의 점유와 악의 점유에서 우리는 민법에 있는 선의, 악의 개념과 조금 달라집니다. 선의 점유는 보통 선의, 민법에서 일단 선의란 것은 선의는 모르고 가지고 있는 거, 모르는 상태죠. 어떤 사람은 모르고 있으면 선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모르고 있는 것만 가지고는 안 돼요. 오히려 자기한테 적극적으로 그러한 본권이 있구나라고 믿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나 사실은 없는데, 그죠? 그래서 선의 점유, 악의 점유, 이 개념을 구별해서 쓸 줄 알아야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점유자의 과실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할 때 중요한 내용이 됩니다. 그리고 등기부 시효 취득할 때도 중요한 구별 기준이 되죠. 인정 여부가죠. 자, 그런데 문제는 선의의 점유인지 어떤 자가 점유가 선의의 점유인지 악의 점유인지 불분명한 경우 있겠죠. 선의의 점유에 해당되는지 악의 점유에 해당되는지 불분명한 경우에는 우리 민법은요. 그래요. 선의의 점유로 추정합니다. 그 당사자를 선의의 점유자로 민법상으로 추정합니다. 이렇게요. 따라서 추정하고 있으니까 악의 점유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할 책임이 있다. 그죠? 이렇게. 자, 이때 이 선의의 점유, 오신한 데 대하여 여기에 과실, 부주의가 있으면
있다라고 하면 과실 있는 점유. 그렇죠? 만약에 부주의가 없다라고 하면 무과실 점유가 되겠죠? 과실 있는 점유, 과실 없는 점유 이렇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에는요, 과실 있는 점유인지 과실 없는 점유인지 이것은 추정을 해주지 않습니다. 무과실 점유로 추정을 해주지 않는다. 그러면 무과실 점유를 주장하는 사람, 주장자가 스스로 입증해야 됩니다. 이건 스스로 입증. 무과실 점유에 대한 추정하는 규정이 민법상 없으므로 주장자가 스스로 무과실 점유임을 나는 잘못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할 의무가 있다. 이렇게 정리해 두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민법에서는요, 이런 개념도 쓴다. 평온한 점유, 반대가요, 강폭에 의한 점유, 폭력에 의한 점유라고 하기도 하죠. 또 공연한 점유, 반대가요, 은비의 점유라고도 합니다. 이렇게. 평온한 점유라는 것은 점유 개시할 때요, 점유할 때 강제로 빼앗아서 점유하지 않고 거래가 원활하게 건네줬기 때문에 점유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걸 평온한 점유라고 그래요. 강폭, 폭력에 의한 점유는 강제로 빼앗아서 점유했다라는 것이죠. 또 공연한 점유라는 것은 누구든지 볼 수 있는 상태, 공공연하게 이런 뜻이니까 누구든지 알 수 있는 상태에서 점유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은비 점유라는 것은 뭐예요? 다른 사람은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만 살짝 훔쳐서 자기 혼자만 가져와서 몰래 점유했다 이 말이죠. 이게 은비 점유라고 그래요. 그러면 과연 평온 점유인지 강폭에 의한 점유한 건지 공연하게 점유한 건지 은비 몰래 점유하고 있는 건지 이거 어떻게 판단할 거냐? 불분명하면 어떻게 할 거냐? 우리 민법은요, 평온 공연한 점유로 추정합니다. 이게 민법입니다. 민법상 규정이요. 그래서 평온한 점유, 공연한 점유로 했을 것이다 라고 추정합니다. 이걸 부정하는 사람이 아님을, 이거 있음을 증명해야겠죠.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우리 민법은 해결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개념적으로 정리를 좀 해 두시자라는 것이고, 계속 점유, 불계속 점유는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이 시점부터 이 시점까지 여기에 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했다라고 하고 있으면 이렇게요. 점유를 계속 점유하는 거죠. 이렇게. 그렇죠? 여기에 2010년 1월 1일부터 2016년 12월 31일 되는데도 갑이 점유하고 있다. 여기 계속 점유했다. 이 말이죠. 불계속이라는 것은 이 중간에 깨졌다는 거죠. 갑이 점유 안 했다는 거죠. 만약에 병이라는 사람이 점유를 어느 기간 동안 점유했다. 그러면 계속이 아니죠. 여기서부터까지는. 자, 그런데 우리 민법에서는 어떻게 하냐. 계속 점유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게 민법입니다. 어느 시점부터 어느 시점까지 계속 점유했을 것이다. 갑이 계속 점유했을 것이다. 추정합니다. 추정하니까 만약에 이거 아닌데요. 중간에 나 요 기간 동안은 병 내가 점유했는데요. 라고 하려고 그러면 병 스스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점유의 형태를 쭉 살펴봤어요.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 한번 개념적으로 정리해 두시자라는 것이고, 자, 다음 시간에는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그리고 점유권의 효력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